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울증 완치 훈련입니다. 조울증은 전문 용어로는 양극성 장애라고도 하죠. 양극성,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기분이 들떠 있는 조증, 또 다른 쪽에는 기분이 떨어져 있는 우울증. 이게 이제 사이클을 이룰 때 이제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극성 장애라고 하죠. 조울증은요, 청소년기 말기에 보통 시작이 됩니다. 남자는 조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는 우울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조현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 뭐냐면은 조현병은 생각의 병입니다. 반면에 조울증은 기분의 병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고요. 기분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조증의 증상을 한번 볼까요? 네, 조증은 기분이 고조돼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증세고요. 이게 4일 또는 7일 이상 지속될 때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증세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수반되는 증세들이 있는데요. 첫째가 과대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두 번째는 수면 욕구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안 자도 돼요. 보통 나는 3시간만 자도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3시간밖에 자지도 않고요. 그리고도 많은 걸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한번 말을 하면은요, 이게 끊이질 않아요.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생각의 비약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갑자기 저 생각으로 변하고요. 굉장히 그게 빨리 변합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주의가 좀 산만하다고 할까요? 네, 어린애들이 왜 주의가 산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랑 비슷해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 목표 자체가 과도한 프로젝트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투자 계획이거나 이래서가 문제지 목표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쇼핑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속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무분별한 성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게 이제 조증의 증세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본인이 하는 일, 또 일상, 그 다음에 관계 이런 데 전부 다가 손해가 오겠죠. 네, 자기한테도 손해가 되지만은 이 조증이 있을 때는 남한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증이 심할 때는요, 이게 내가 병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는 거를 전혀 인식을 못 해요.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병식이 없다고 하죠. 네, 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꺼림없이 이런 행동들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증의 증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울증을 한번 볼까요? 우울증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우울증은 대표적인 증상이 우울감입니다. 나 우울해. 이런 이제 느낌이 있죠. 그리고 흥미가 감소되고 즐거움이 감소됩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 네, 아까는 이제 4 내지 7이라 그랬잖아요. 조증은. 반면에 우울증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 우울증이 있다고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되는 증상이 있겠죠. 네, 그 동반되는 증세라는 것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함 또는 지나친 죄책감,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요. 내가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또는 결정하려고 하는데 결정이 잘 안 됩니다. 무기력하고요.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요. 호소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몸도 잘 안 움직이고, 느그자, 말도 느릿하게 하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거나 뭔가를 안절부절해요. 그래도 뭘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조금 안절부절 하는 정도죠. 네, 이런 증세들이 많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수면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자거나, 계속 자거나, 아니면은 잘 안 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식욕에도 변화가 와요. 막 먹거나 아니면은 안 먹거나. 막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이 되고 안 먹으면은 점점 마르겠죠. 이런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살 생각입니다. 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조증은 제가 남을 해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은요, 남을 해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자신을 해하는 거죠. 자기 일도 잘 안 되고, 일상도 잘 안 되고, 또 관계도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해가 되는 겁니다. 조증과는 달리요, 병식이 대부분은 있습니다. 내가 우울해. 이 자체가 이제 병식 아니겠어요? 근데 조증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조울증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조현병하고도 비슷한데요. 뇌에 이상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뭐 이게 불가역적인 건 아니지만은 유전적인 연구를 해보면은요, 네, 가까울수록, 네, 그러니까 조울증 있는 사람과 가까울수록 조울증의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뇌에 이상이 있다는 이게 증거가 됩니다. 또한 조현병에서도 그랬듯이요.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습니다. 네, 연구를 해보면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상이 바로 이 조울증에 먹는 약물 치료의 근간이 되는 거죠. 조현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조현병에 먹는 약, 조울증에 먹는 약 전부 다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뇌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게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후천적인 원인도 있는 거죠. 뇌 자체는 뭐 선천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후천적인 원인도 상당히 큽니다. 청소년기 말기라 그랬잖아요. 네, 그 청소년기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사춘기라는 게 이제 몸맘이 성장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또 정체성도 확립을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학업이 있습니다. 이제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관계, 친구 사귀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상실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촉발 요인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요, 뭐 불규칙적으로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민한 몸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비숙면,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아니면은 생각이 너무 많다든지 또 요새 이제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촉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꼭 뭐 이런 이유가 없는데요. 어떤 이유냐면은 질병으로의 회피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내가 증상을 겪고 그래서 진단을 듣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약물로 치료를 받던 뭐 입원으로 치료를 받던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잖아요. 내가 뭐 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에서 질병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원래의 이유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질병으로 회피하려는 내 속마음이 이 병의 증세를 갖다가 또 일으키죠. 특히 약으로만 치료했을 때는요. 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으로 이제 증세를 누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울증의 증세를 갖다가 약으로 눌러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게 편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증세를 개선해 주니까 편하잖아요. 이러면은 점점 더 질병으로 회피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게 사실은 큰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원인도 알았으니 치료 또는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증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자기한테도 해가 되고 남한테도 해가 되잖아요. 뭐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병식조차가 없습니다. 병에 대해서 뭐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방법이 없죠. 이럴 때는 약물을 사용하고 정 증상이 심하면요 입원시키는 게 방법입니다. 우선 당장은 방법이 없는 거죠. 완치 훈련은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이후에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꾸로 질병으로 회피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더 오래가게 만들거든요. 대개 약을 끊으면은 재발을 잘한다 그래요. 네, 이게 재발을 잘하는 게 뭐 병 자체도 재발을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약이 병을 눌렀기 때문에 재발을 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약으로만 치료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약을 평생 먹으라가 되죠. 네, 약을 평생 먹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을 먹으면은 이게 정신이 멍하다 그래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일상을 하거나 내가 일을 할 때 이 성과가 떨어지는 거죠.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이 찝니다. 네, 상당수가 이 약을 오래 복용하는 환자들은 살이 찌죠. 그러니까 이 조울증 치료하려고 약을 먹었다가 나중에는 비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또 겪게 됩니다. 젊은 여성한테는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결혼과 임신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네, 결혼할 때도 참 내가 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상대방한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이제 그래서 임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임신한다. 이거 참 어렵잖아요. 네, 이런 상당히 어려움을 갖다가 초래하는 게 약물만의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게 당연히 완치 훈련이죠. 완치 훈련은요, 증세가 좀 경미하다든지 아니면은 병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처음부터 약물 치료보다는 완치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어쨌든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했고 또 필요해서 입원도 했어요. 그렇다고 계속 약만 먹을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병식도 생기고 수술할 만한 힘도 생겼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완치 훈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목표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완치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완치훈련은 모두 4단계입니다. 네, 첫 번째, 완치 원하기. 내가 완치 원하기입니다. 이건 뭐 훈련하는 건 다 스스로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가 가장 기본 훈련인 내 몸맘 회복 훈련. 세 번째가 증상 대응력 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것 바로 하기 훈련입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완치 원하기. 완치 원하기는 내 병이 있다는 것부터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증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치하겠다. 증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치하겠다. 이게 완치 원하기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내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맘 회복 훈련.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겠죠. 네. 숙면 훈련, 쉼과 숙면 훈련, 그리고 둔감 훈련, 그리고 생각 중지 훈련, 생각 과다가 있다면은, 그리고 TV, PC, 스마트폰 줄이기. 네, 이게 다 따라와야 완치 훈련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증상 대응력 훈련인데요. 아까 조증의 증상 말씀드렸죠. 우울증의 증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다고 내가 이 증상을 어떻게 없애지? 이 증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병에 빠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증상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 뭐 나한테 그런 증상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테야. 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증상 이용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조증일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그리고 기분도 고조되어 있고 자신감 넘치죠. 이럴 때는 조금 더 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우울증이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울이라는 것은 사실은 쉬라는 내 몸의 명령입니다. 네, 내가 조증의 증상을 이용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우울을 이용해서 좀 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재충전하라는 겁니다. 네, 증상 대응력 훈련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훈련입니다. 제일 중요한 훈련. 내가 원하는 것 바로 하기.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네, 내 몸을 바꾸고 싶다. 또는 내 병을 완치하고 싶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어떤 학업이 됐던 아니면은 진로가 됐던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공부가 됐던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게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새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성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 바로 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나는 더 커지고, 네, 병은 더 작아집니다. 네, 조울증. 지난번에 조현병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거나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요, 많은 환자들이 증상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완치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더욱 그렇게 되는 것이죠.